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관련된 기사가 떠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클래스 101 강의랑 제 책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양도세 완화된다니 집 팔 것. 전국에 아파트가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1년간 중과 배제 방침에 전국 매물 사흘새 2,916채 들어 광주, 제주, 세종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업계 똘똘한 채 선호현상 따라 지방 수도권 외곽 매물 늘 것 전망. 서울 강남권에선 관망세 이어져 전문가 주택 지속 공급 신호 조약. 뭐 읽어보면은 이거죠, 여러분. 일단 양도세 중과를 한동안 배제하기로 했으니까 이 차액 실현을 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의견 같아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 광주, 제주, 세종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면,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긴 하시잖아요. 야, 양도세 1년 동안 중과 유예하는 거 아직 실행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매물이 나와?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부분적으로 사실은 맞아요.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당에서 받아주면 4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안 받아줘도 5월 11일 이후로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 해본 사람보다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투기한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팔고 있다가 요번에 유예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해봤잖아요. 잔금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잔금일 또는 계약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치면 되는 거거나 아니면 일단 매물을 내놔야 지금 분위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진짜 팔아야 되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있죠. 양도세가 유예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물건이 늘어나면서 내 물건을 못 팔까봐 불안한 사람들은 물건을 일찍 내놓겠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오고 있는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걸 기다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 11일, 아무리 늦어도 5월 11일 이후로는 시행이 될 테니까 일단은 내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때 가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매물이 들어가는 이 현상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916채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매물이 있긴 있다. 있긴 있다. 그러니까 막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없으시고요.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되게 산발적인데 일단 수도권에서는 뚜렷하지 않아요. 수도권에서는 약간 문의가 있는 것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 말씀하신 지역들도 전화하면 족족 나오는 게 아니고 문의가 좀 있고 매물도 나오긴 나왔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광주, 제주, 세종에서 차액 실현이 가능한 분들이 꽤 있겠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물건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같이 기사를 읽는 이유는요.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이래봤자 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이것 좀 보시라고요. 시장은 철저하게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돌아가요. 만약에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매물이 더 나올까봐 빨리 팔고 싶어서 앞다퉈서 매물을 내놓는데 수요자가 제대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하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매물이 계속 늘어나겠죠. 매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래는 조금씩 되면서 가격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게 하락이에요. 팔 사람이 충분히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장을 제대로 정상으로 만들어 나가면 하락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제는 남아있죠. 왜 그러냐면은 양도세 완화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장에선 제대로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하락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시장이 여러분, 이 시장이 지난 6개월간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기 참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 매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도권이랑 특히 서울에 매물이 있고요. 2021년에 비하면, 2020년에 비하면 2021년도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매물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옛날에 계속 줄었을 때 비하면은. 그러면 매물이 늘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됐단 말이에요. 2월 달에 서울 거래량이 1,000건이래잖아요. 1,000건이 안 된대잖아요. 그런데 시세가 제대로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늘어나면 여러분 2,916채라고 하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부터 말씀드리는데 많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창 매물 많을 때 줄어든 걸로 따치면은 서울에만 몇만 채가 줄어들었거든요, 매물이.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가 제대로 받쳐줘야 돼요.
수요가 받쳐지면서 내려가는 그 가격의 거래가 계속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면 시세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요게 만약에 매물을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린다? 그러면 하락 거래가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인 거고,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이나 4월 달부터의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이나 특히 6월 1일부로의 종부세, 그 정가 문제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임대차 3법의 2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을 봤을 때 주택에는 수요가 나올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1년 유예한다고 하는데도 초반부터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더 큰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 건 알죠, 저도. 근데 더 큰 혜택을 준다고 하면 물건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 이대로 간다고 쳐요. 근데 수도권이랑 서울을 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아마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서 물건을 풀었어요. 그런데 수요랑 만났더니 적절해요. 그건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이후로 가면서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 영향 때문에 막 7월, 8월 가면서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때라도 양도세를 더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수요에 맞춰서 충분한 공급이 나오면서 시장의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쨌건 시장은 조금이라도 더 긴 기간 동안에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다시 맞추려면은 일단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신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단 전월세 공급도 늘려줘야 되니까 다주택자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양도세 완화된다니까 집 팔겠다는 사람이 어쨌건 지금 나서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에 가서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우세요. 제 경험상. 많은 확인을 했지만 체감은 안 되더라고요. 문의 전화 있다 요 정도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쨌건 요 정도의 얘기한 것만으로도 지금 물건이 나오고 있다면 양도세를 정말 중과 유예를 확실하게 해주거나 한 2년, 3년 사실 전 기간 두는 건 찬성하지 않지만 아니면 한동안 면제를 주거나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량이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물량이 무한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제가 여러분이랑 대화하다가 깨우친 게 있어요.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양도세를 면제시켜주거나 중과세 유예를 해서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물건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5년 동안 여태까지의 정책의 방향도 있고 다주택자 중에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거를 팔라는 매물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역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적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증여도 이미 많이 했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통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나올 매물들은 1년간 유예인데 세를 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4년이잖아요. 다주택자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를 주고 있는데 세를 낀 상태로 나왔잖아요. 세를 낀 상태로 나오면 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나중에 내가 먼저 사놨다가 입주할 사람도 있겠지만 세를 낀 물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사실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럼 이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데 취득세에서 막힐 거예요. 그렇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여러 채일 가능성이 높거나 법인일 수가 있는데 취득세 12.4%에서 먼저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이 또 소화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마냥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리겠어요? 양도세 중과세 때려 맞는 것만큼. 이게 또 조율을 하잖아요. 내가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를 맞으면 얼마고, 중과를 안 맞으면 얼마고, 이걸 계산했을 때 깎아줄 수 있는 선이 있을 거고, 1년이란 유예기간이 끝나면 매물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간에 저는 만약에 건설사 이 공급 분양가 규제를 풀면 이만큼 많이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도세 완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건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건 신문기사 내용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직접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취득세 완화나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물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둬야 돼요. 하지만 양도세 완화를 한다고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또 무한대도 아니고 건설사가 풀어준다고 지을 수 있는 땅이 무한대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집들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무한대도 아니고 다 어느 적정선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율성을 지켜주면은 서로 뒤치락뒤치락 하다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은 제대로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누구나 인정할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다들 당황하는 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강남의 신고가를 찍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분들도 돈을 만약에 쓰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5년 동안 하도 규제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대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건 한 가지.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 수요는 결국 소화를 시켜줘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요를 대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양도세 완화에 어떤 1년간 만약에 이거 시간을 준다면 문제점은 그거겠죠. 입주 가능한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증여로 묶인 매물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심리에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좀 밸런스를 조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세를 완화했더니 매물이 잘 나와요. 근데 하필이면 또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이 불안정하면은 그때는 양도세를 좀 더 풀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규제 완화, 자유시장으로 가는 방향이 시장을 당장은 조금 자극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느껴진 바가 있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